한국 황씨 도시조 황락공의 한반도 도래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963년 한국 황씨중앙종친회가 발족될 당시에 조선 현종 때 정시술이 썼다는 동국만성보에 황락공께서 서기 28년도에 중국 후한 광무제 시대 때 월남으로 사신을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평해 포구에 표착했다는 그 설이 한국왕씨 중앙종친회 책에서 그 설을 인용하여 한국왕씨의 시조는 황락공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AI 시대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기 위해서 5가지 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설, 서기 28년 및 신라 상세설, 즉 한나라 광무지 4년 신라 유리왕 때 서에 유성룡 기사에 적혀있다고 전해지나 실제 그 글을 못 찾고 있습니다. 둘째, 평양시 족보 올류보 1704년 발간에 기재된 것을 보면 1604년 예천 군수를 지낸 해월 황여일 선상의 족보 서문이 실려 있는데 세속에 전하기를 신라 상고시대에 황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 구장군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동시에 들어왔으니 곧 황은 월성 북쪽에 살았는데 이제까지도 황장군 터가 있고 구씨는 구미 북쪽 나루에 정복하여 이로 인해 구미진이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군지에 실려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한국황씨족보 서문집 페이지 6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황씨 경제인에서 발간했습니다. 세 번째, 평해황씨족보 경인보 1770년에 발간에 기재된 것은 평양시족보 1770년 경인보에 평해에 우리 시족이 있게 된 것이 후한 건무연대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한으로부터 온 것과 황장군이 산을 만들었다는 것이 기성의 고사로 전해지고 있으나 모두 연대가 멀어서 무어라 그것을 일컬어 기술할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족보 서문집 페이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번째, 17세기 정시술이 지은 동국만성보에 서기 28년 동래하였다고 전해오나 동국만성보는 1936년 최종회가 강릉에서 발간하였고 정시술은 동국만성보가 아니라 동국재성을 지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즉 정시술이 동국만성보를 지었다고 하나 그 진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시술은 동국재성을 지었는데 18책을 지은 것은 확실합니다. 정시술이 지었던 동국재성이나 동국만성보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36년 최종회가 강릉에서 발간한 그 동국만성보가 마치 정시술이 발간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을 속이면서 알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설, 서기 668년설 첫 번째, 초곡 황계옥 1493년에 절했습니다. 황계옥이 저술한 족보가 함경북도 이용군에 살던 강성우가에서 소장하며 6.25 전란 시 경주로 피난와서 황씨 문중에 열람, 여기에 이세적의 사위로 고구려 정벌 시 입국 이후 평해에 정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황락공께서 668년에 평해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울진군지 1938년에 발간됐습니다. 당 학사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덕황씨 족보집 경진보 1880년 발간,
족보 서문에 우리의 원조 휘 락공께서는 당나라 장수 이세적의 사위이다. 이 장군이 고구려 정벌시에 따라오셔서 평해 월송에 사셨으니 지금 그 유해에 단과 비를 세웠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족보 서문집 33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황씨 족보 서문집 3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설, 서기 756년 설, 상주 황씨족보 당현종 안녹상 난을 피하여 절광성에서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섯 번째 설, 서기 1180년 설, 첫 번째 시족원류 1650년경 조정원이 발간. 회덕황씨의 족보에는 원나라의 강노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회덕황씨 무오보 1678년 발간. 서문에 고려 때 황, 공, 휘, 락이 계셨는데 중국 조정의 이부 상소로서 관서지방 안주에 유배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1997년 중국 황천 황성연구회에 황락공에 대한 사료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회신이 오기를 송나라 시대인 1241년에 락공의 아들이 찬이었는데 조봉랑 벼슬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네 번째, 2017년 황량규, 황규석, 황철현 등 3명이 중국의 강수성 무석시의 황씨 족보를 찾으러 중국 무한과 장사를 방문하여 호남성 창사시에서 족보학자 황선향을 만나 황락공이 실려있는 강수성 무석시 강업의 강음 황씨 족보를 구하여 복사하여 귀국하였는 바 거기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황락공이 행방불명이며 그 형이 학사라 기재되어 있고 아들이 조봉랑을 지낸 찬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향공 39세 손낙, 아들 40세 손찬이다. 한국황씨중앙정치회의 종사위원장을 지내신 황량규 회장님께서는 황락공의 기록을 찾아서 중국과 동남아를 방문하여던 중 황선향이 우리 낙공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선조종 후한 광무제 시기의 조상 밑에 해, 락, 호를 넣어 족보를 위조하여 제시한 바가 있어서 후대에 이것을 보았을 때 믿을 수 없기에 이를 밝히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인 황택수 씨가 1998년 필리핀 마닐라에 세계황씨 종친회에 참석하였다가 필리핀 족보에 해, 락, 호가 있고 그중 락공이 후한 광무제 때 한반도에 있다고 사진을 찍어다가 중앙정치회에 제출하였으나 2017년 당시 중앙정치회 회장이던 황우여 회장님과 황규석 총장 그리고 규수방 회장이신 황량규 회장님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필리핀 종친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가서 모든 족보를 확인했으나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택수 씨가 거짓으로 자작극을 만들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황락공이 한반도에 언제 오셨는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황락공께서 한국황씨의 시조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모든 황씨들의 시조는 아닐 것이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그런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실제적으로
서산대사께서 지으신 황령암기에 기원전에 계셨던 황장군 이야기와 중국의 진나라 시대 때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그런 기록은 중국 황씨 족보 화평보, 조주보 등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이 중국의 기록에 남아있는가 하면은 황경수공의 정선자 되시는 황헐공께서 한반도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중국 초나라로 건너가서 중국의 유명한 재상이 되었는데 바로 춘신군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춘신군을 세계 황씨의 중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기록에 남아있고 또 황헐공께서는 직접 족보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황씨는 선과 후가 있다. 즉 선황 그리고 후황이 있다. 한반도에 최초로 오신 분은 기원전 356년에 오신 황경수공 그리고 황경태, 황경덕 두 동생이 최초로 오신 분이고 후황은 황낙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반도로 들어오신 연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바로 후손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